이곳은 남양주에 위치한 중앙 119 구조본부,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 탐색구조 훈련장입니다. 기다려. 가자. 줘. 찾아. 경공 한 마리가 망설임 없이 무너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냄새를 맡는데요. 굿보이. 잘했다. 잘했어. 옳지. 굿보이. 잘했어. 이렇게 그 구조 대상자를 발견하면 조가 짖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일부러 이런 훈련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면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소시적 조는 구조견으로 활동했다고요?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발달한 후각과 50배 이상 뛰어난 청각을 활용해 재난 현장의 생존자를 신속하게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견. 일반 구조대원 30명 이상의 역할을 해낸답니다. 조는 4년간 산악, 건물 붕괴 등의 재난 현장에 출동, 무려 18명의 생명을 구했는데요. 지난 2013년에는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필리핀에서 시체 탐지견으로 활약했습니다. 와, 조야, 너 참 대단했구나. 은퇴 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조와 구조대원이 또 어디론가 향합니다. 줘. 우와, 저게 뭐예요? 오, 헬기 아니에요, 헬기. 소방차는 많이 봤어도 소방 헬기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줄이야. 와, 압도적인 크기의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 옛날에 우리 저 하우스키로 막 뛰어 올라갔는데, 그치? 이제 힘이 없어, 그치? 우리 저. 조가 이거 타셨어요? 예전에 이것도 탔습니다. 예, 작은 중형 헬기도 타고 대형 헬기도 타고 했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헬기를 타고 구조견 활동을 했다는 조. 근데 다른 애들은 겁을 내서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사실. 훈련견 때. 예. 근데 우리 조는 그런 거 없이 용감하게 정말 잘했습니다. 예. 핸들라고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 조는. 예. 잘했습니다, 정말. 예. 에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소음에 취약하고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 조는 훈련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 산악 사고 시 헬기로 출동해서 빠르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그나저나 조를 잘 알고 있는 듯한 구조대원.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소방 동료였다가 지금은 가족이 됐습니다. 네. 아, 보호자였군요. 체크. 소방 헬기를 조정하면서 조의 출동을 여러 번 지켜보던 어느 날 관절 이상으로 조가 갑작스럽게 은퇴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항상 봐왔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 이제 아파서 은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찾아갔습니다. 보통 때는 핸들러 외에는 절대 눈길도 안 주고 약간 그렇게 하던 아이인데 저한테 그냥 다가와서 아픈 다리를 쩔룩거리면서도 저한테 쓱 기대더라고요. 예. 기대면서 이제 아빠가 될 걸 아는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조는 아픈 다리 때문에 이른 은퇴를 해야 했지만 평생 함께할 가족을 만나 구조견이 아닌 평범한 반려견의 삶을 8년째 살고 있습니다. 조의 가족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조는 두 보호자와 대학가를 떠돌던 유기견 출신 테리. 거리에 살다가 구조된 고양이 겨울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집안의 듬직한 첫째이자 가정의 평화를 책임지고 있다는 조. 기분 좋아.
순하기도 하면서 애교도 많아서 혹시나 저희가 목소리가 조금 커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엄마 하지 마세요 하는 듯이 이렇게 막 안겨서 이렇게 부비부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 때문에 사실 부부싸움이 좀 줄었어요. 저거 하고 난 다음에. 부부는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할 정도로 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은퇴한 지 오래지만 조를 위해 구조견 가슴줄도 구해줬다고요. 산책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조끼를 입혀서 현역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조가 즐겁게 산책하길 바라는 부부. 하지만 저 어디가? 좀 아. 앉으려고 여기 앉으려고 그러지 또. 산책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지가 못하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이 온 겁니다. 지금 거의 100m 왔지 여기까지? 100m 왔나? 네. 요즘 들어 부쩍 걷기 힘들어한다는 녀석. 조야 여기 가서 조금 엎드려 있자. 조 조 이리 이리 와. 와. 아빠. 조 이리 와. 가기 싫어. 조 이리 와. 옳지. 아픈 관절은 구조 활동이 어려울 뿐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조. 괜찮아. 조. 아이고 힘들었어. 힘들어. 잘했어. 옛날에 날아다녔으니까 아빠가 다 아니까 그지? 괜찮아. 1시간 있다 들어오는 거는 거의 1시간을 엎드려서 밖에 엎드려 있다고. 그렇죠. 한 55분을 엎드려 네. 있다 오는 겁니다. 당연히 뭐 마음이 안 좋죠. 아프고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갈까요? 자, 일어서 일어서. 기다려. 온 세상에 아빠가 안고 가자. 괜찮아. 그렇게 산책을 좋아하던 녀석이 나날이 걷는 걸 힘들어해서 이렇게 보호자 품에 안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가자.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주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지만 사람으로 치면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 때문인지 별 차도가 없었다고요. 다리는 어차피 점점 이제 더 아파질 것 같아서 이제 못 쓸 경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휠체어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유모차라든지 개모차 이렇게 해서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얘는 또 실외 배변이다 보니까 나가긴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 부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조. 무슨 일인지 바닥을 긁기 시작하는데요. 왜? 엄마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고구마 좀 이따 줘야 돼. 지금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달라고 하는 손짓인가 발짓인가? 뭐 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손으로 저한테. 간절한 발짓과 아련한 눈빛으로 채에 가시 고구마 받아내기 성공. 보호자 마음 뺏기가 조의 주특기랍니다. 게다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나요? 지금 이 행동은 한결같은 행동입니다. 네. 먹고 싶다는 거지. 줘 안 돼. 먹을 거 좀 줘 이거지. 줘 안 돼. 안 돼, 이제 먹으면 안 돼. 너 진짜 다리 아파서 큰일이야. 배가 고플 뿐이고. 항상 더 먹고 싶어하는 조가 늘 안쓰럽다는 남자 보호자. 엄마 오시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재빨리 조 입속으로 고구마를 넣어주는데요. 또 했죠요. 과연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치? 엄마 왜 와? 아니. 뭐 찔리는 거 있지 좀. 전혀. 저거 우리 좀 뭐야. 찔리는 거 있지. 조신하게 엄마를 기다렸을 뿐인데 고구마가 한 개 비는데. 내가 먹었어 내가. 응? 저거 안 좋. 빨리 봐야 되고. 애 살찌면 큰일 난다고 했지 이제. 더 이상 찌면 안 된다고. 진짜 억울해 그치? 억울해 세상에. 왜? 어? 엄마한테 따지고 싶어? 세상에. 내가 뭐 많이 먹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진 않지 그치 세상에. 그랬어. 아빠가 지금 뒤에 버티고 있다 이거지 네가 지금. 세상에. 그랬죠. 응? 얘들은 현역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었거든요. 물론 칼로리나 뭐 그람수는 다 이상 없이 주는데 식사하고 출동했을 때는 뭐 장이 꼬일 수 있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거 참는 거를 훈련을 많이 통제를 받고 해서 제가 그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많이 봤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집사람 그런 걸, 엄마는 그런 걸 못 봤으니까 마음이 좀 저하고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목숨 걸고 뛰어든 우리들의 작은 영웅들. 다리 아파. 저 다리 아프구나. 은퇴 후 행복한 일상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허락하지 않는 건강 상태. 더 나은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 검진을 실시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며칠 후 가자, 저 하우스. 옳지. 조와 수환이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고 수환이구나 너가. 우리 이 친구가 수환이고 다솔이. 조. 아이고. 네 안쪽으로 우선 들어가시죠. 네. 다섯. 아이고 수환이는 저 얘기 좀 듣긴 했거든요. 아이고 상태가 생각보다 조금 힘들구나. 아이고 벌써부터 패들링도 있고. 아이고 진짜 사람을 위해 엄청 봉사했는데 아이고 안쓰럽네. 이거 어떡하냐. 우리 수환이가 보행기에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조금 원하는 것 같죠?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있기 싫어가지고. 네. 누워있던 수환이를 휠체어에 태워보는데요. 지금 배뇨 작용도 자기가 쉽게는 잘 못하나? 네. 이게 줄줄줄 세요? 됐다. 다행히 편안해진 것 같네요. 발명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설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때 헬기를 타고 산악구조 현장으로 함께 출동했던 조와 보호자. 조는 고난도 헬기 구조도 거뜬히 해냈답니다. 저 저렇게 내려간 거예요? 원래 개들이 기본적으로 내 발이 떠 있는 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대형견들이 더 그래요. 왜냐면 소형견들은 어렸을 적부터 맨날 보호자분들이 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 발이 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 공포감을 가지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와 근데 저기서 저 고소공포증 있어서 롤러코스터도 잘 못하는데 와 멋지다 진짜. 그렇게 멋졌던 녀석은 은퇴 후 집안의 귀염둥이가 됐는데요. 아이고 아주 표정이 내가 봤던 그런 특수 목적견의 표정이 아니야. 8년 동안 변한 걸까요? 많이 표정 많이 바뀌었어요. 8년 동안 반려견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풀린 거죠? 네. 아이고 다리가 좀 안 좋은 게 보이네요. 그렇죠? 다리 아파. 저 다리 아프구나. 다리 아파. 촬영 내내 심상치 않아 보였던 조의 다리. 산책을 나가도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네. 앞다리도 많이 불편하네. 네. 앞다리도 불편하고 뒷다리는 노안으로 인한 관절염이 좀 있고,
근육량이 아직은 근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살이 좀 쪄 있는 상태. 아 나왔네. 원인 나왔다 원인. 오. 에? 고구마가 문제라고요? 어이구 설마 반도 많아요. 저 고구마 반 은근히 칼로리 많아요. 얘네들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고 탄수화물은 지방처럼 작용을 한단 말이죠. 고구마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이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아지들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주거든요. 삼겹살 먹고 있는 거죠. 네. 구조견 시절 고생했기 때문에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보호자. 게다가 애절한 눈빛을 보면 안 주고는 못 빼긴답니다. 얘가 배고프다고 옆에 와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차라리 내가 배고픈 게 낫지. 얘가 그런 표정이 이유도 모르고 배가 고픈 아이들을 이겨내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역시 명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강아지들의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떨어져요. 저는 진짜로 나이에 비해 너무 젊고 그리고 정말 다이어트만 하면 아니, 딱 정해드릴게요. 고구마만 끊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가족들이랑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네. 보다 건강한 조의 은퇴 생활을 위해 새나개의 든든한 지원군 김종인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다리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는데요. 좋아하는 산책도 마다할 정도로 걷기 힘들어했던 조. 꼼꼼하게 이루어진 엑스레이 촬영. 다이어트 외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없을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가 이제 요 팔꿈치도 깨물깨물하고 요런 데도 깨물깨물하고 이런 게 보이는데 촬영 도중 앞다리를 자주 깨무는 행동을 했던 조. 아이고 다리 아팠죠.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될 때 그때 강아지들이 좀 쑤시고 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처럼 반려견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요 힘줄이 딱 요 라인 따라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지고 여기 주변으로 막 이렇게 조금 더 하얗게 떠 있는 그런 영상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덩어리들, 막 이렇게 뼈 조각 같이 생긴 덩어리인데 사실 뼈 조각은 아닐 거고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진 석회화된 덩어리일 거예요. 대신 석회화돼 있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근육이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구축이 생기는데 그만큼 탄력이 없어지겠죠. 석회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 구부릴 때 좀 불편함이 생기고 여기가 시간이 지나거나 조금 운동을 좀 무리하게 했거나 또 자극이 됐을 때 좀 불편한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조는 뒷다리도 불편해 보였는데요. 이제 허리에도 약간의 디스크를 의심하게 하는 병변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설마 디스크인가요? 일반적으로 척추뼈들은 이렇게 우리 사각형 모양들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척추뼈하고 뼈 사이는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이 사이에 이제 디스크들이 눌러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데 이 뼈 두 개가 너무 가까워질 때 여기 밑에 이런 가교를 이제 너무 붙으니까 가짜 다리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척추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아 그동안 뒷다리는 디스크 증상으로 앞다리는 석회화로 인해 잘 걷지 못했을 거랍니다.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주사 맞으면 조금 회복을 기해 볼 거고요. 뒷다리는 이제 저는 당장에 뭐 증상들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침 치료나 뭐 레이저, 재활 같은 치료들 먼저 해보시고 살 빼야 돼요. 네, 살을 빼주시는 게 아이 남은 이제 견생이 정말 좀 편안하고 행복한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3살, 사람으로 치면 80살이 넘은 나이.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 다이어트와 함께 통증 감소에 효과적인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기로 한 조.
이제 한시름 놔도 되겠어요. 너무 가만히 잘 있네요. 기다려가 주특기입니다. 조의 진료가 무사히 끝나자 남아있는